네, 김병찬의 얘기만사.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내성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고 대중 앞에서 훨씬 더 신명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믿어지겠죠? 아니, 내성적인 사람들보다는 선후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뭐 내성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 깊게 하고 뭐 글을 쓴다면 오히려 글 쓰고 뭐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잘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부터가 그랬었고요. 또 제 동료들, 후배들, 아나운서들 봐도 그렇고, 또 제가 연예가 중계 MC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내성적인 분들이 훨씬 많고 그분들이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유는요, 분명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감수성이 더 많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요, 훨씬 더 예민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요, 훨씬 더 흡수력이 빨라요. 그래서 상황 판단에 매우 기민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고, 그만큼 그 사람에게 딱딱 꽂히는 정확한 말을 하게 되거나 그런 분위기를 잘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정서를, 상대의 기분을 잘 파헤칠 수 있어야지만이 얘기를 잘 매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가수들의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이제 뭐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뭐 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장르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가창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분들을 보면 참 조용합니다. 평상시에 다소곳하고 저런 뭐 모습에서 저렇게 아주 고음에 정말 놀라울 가창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멋지게 이분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그맨들 있죠. 코미디언들을 보면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은데 그렇게 웃기고 장난기 있게 방송에서 보였던 분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말이 없어요. 정말 과묵할 정도로. 물론 뭐 웃게 된다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평상시에는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개그맨 분들이 많이 동의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때로는 좀 소극적으로도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남들을 설득 잘할 수 있고 남들과 더 공감되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더 흡착력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절로 그러면 내성적인 분들이 뭐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나? 다 뭐 이렇게 연기할 수 있고 뭐 노래 잘할 수 있나?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을 한번 뚫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변화의 계기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뭐 망가지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한번 경험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내성적이에요. 샤르키 형이 이제 AB형인데 뭐 AB형이 더 내성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좀 늘 부끄러워서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잘 못 들었어요. 심지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1학년 때는 색연필로 이렇게 뭐 글씨 쓰잖아요. 근데 이거 병찬이 너 거니 이러면은 부끄러워갖고 제 거라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고 그냥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 정도였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벌거숭이 임금님을 시키더라고요. 학교에 오더니 이제 그 배역을 하는데 2학년 때 그래 벌거숭이 임금님 하면 이제 이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망가지다 보니까 남 앞에 서는 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주거나 눈길을 주는 게 재미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뿌듯하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뭐 성취감을 느끼는 거겠죠. 정반대 입장에 있다가 뭘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늘 뒤로 빠져 있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가 돼서 그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더 느끼는 피드백이 컸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사정없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막 일부러 나서서 맨날 떨어져도 막 반장하겠다고 나가고, 반장 안 되면 부반장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응원단장 해가지고 자원에서 야구부 응원단장 하고, 뭐 또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예 지금 성공해서 유명한 MC가 돼가지고요, 매일 학교 다닐 때 이 사회 보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천이 돼서 카투사로 군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카투사 탤런트 쇼가 있더라고요. 거기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개그 같은 거 하고, 뭐 영어로 만담 같은 거 해가지고 2년 연속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아나운서를 사람들이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벌거숭이 임금님 그 연극, 초등학교 때 그 연극하면서 망가진 게 보이지 않는 저의 투명한 벽을 깨는 계기가 된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내성적인 성격, 남들에게 너무 조심스럽고 매우 소심하고 부끄럼 타는 거가 그런 공기를 말하면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더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빠르게 내가 방향만 잡으면, 어떤 계기가 생기면, 사건 한번 치면, 망가지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뭐 도로에서 가다 보면 이제 접촉사고 나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뭐 싸운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다투는데, 막 남성적인 막 이렇게 막 매초가이 같은 막 불이 막 그냥 험상궂게 막 아니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안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온 거예요? 뭐 그러면은 오히려 여성분은요 궁지에 몰린 듯 하면서도 아니 그래가지고요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남성분이 또 막 열받아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랑도 여기 사람들 다 봤는데 아니 안 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요? 그러면 이 남자분이 또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분들은 뭐 여성이 꼭 내성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차분함, 지금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보는 이런 이 신경, 그 다음에 어떤 행동, 태도 이런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남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제압력 있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그 어린 왕자에 그런 게 나와요. 어린 왕자가 이제 옆에 별에 갔을 때, 술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술 마시고 있는 주정뱅이한테 이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술을 마셔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내가 마시지. 술을 마셔야 내가 부끄러운 걸 모르겠어. 아니면 부끄러워. 술을 먹어야 돼. 뭐가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술 먹는 게 부끄럽지. 내가 술 먹는 게 부끄러워서 내가 술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내가 부끄러워하고 또 그걸 놓고 부끄러워하는 자기 모습이 더 부끄러워서 또 움츠러들 수도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 예민하거나 내성적이고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분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정리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도 한데, 내가 내성적이다 혹은 내가 아주 예민하다,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이런 분들에게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투명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뚫고 나갈 때 비로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 스피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얘기한 거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용기, 이게 바로 정직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쯤은 탁 마음 먹고 사람들 앞에 서거나 혹은 망가져 보십시오. 그러니까 망가져진다는 거가 내가 실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은 망가졌다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는 거죠. 뭐 꼭 시험을 100점 만점이면은 뭐 꼭 뭐 빵점이나 뭐 10점 돼 망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은
100점인데 80점 받아도 망가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가지는 개념을 완전히 뭐 남 앞에서 그냥 발가벗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던져본다. 이런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내성적인 사람, 지킬 박사 하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킬이 있고 하이드가 있죠. 사람 내면에게는 이중성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킬처럼 딱히 조용하다가 나중에 하이드처럼 막 이상한 광인이 되는 것처럼 나의 아바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나. 외출복 입고 나가듯이 어떤 다른 세컨 카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바타를 만드는 작업이 곧 연예인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연예인으로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뭐 일반 집 아들 딸처럼 있다가도 뭐 영화나 뭐 드라마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바타를 만드는 작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가짜인 나를 하나 만들겠다 싶으면은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덜 부끄러워져요. 자기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은 자기가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를 파괴하는 과정이 곧 자기 발전입니다.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가? 애기들, 어린이들도 2-3살만 돼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 서너 살 된 아이가 자기가 뭐 남들보다 잘생겼어 못생겼어를 알겠어요? 돈이 많아요 없어요를 그 개념이 있겠어요? 뭐 내가 알고 모르고 뭐 지식의 뭐 정도의 개념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선천적으로 뭔가 부끄러워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팀이 밝힌 건데 여러 민족들을 표본으로 뽑아서 해봤더니 부끄러워해야지만이 내성적으로 조심스럽고 소심한 경향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집단 생활에서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모른 척하거나 나서지 말고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조심스럽게 가만히 있어야 그렇죠. 좀 무난하게 생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고 자기가 뭐 자기를 과시하거나 당당하게 나가거나 그러면 물론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적이 많이 생기거나 혹은 또 공격을 받거나 경계 대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쭉 이렇게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인류가 이제 정착해 와서 문명이 발달돼 오는 과정에서 내성적이고 좀 수치심 있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음에 그렇게 인간이 DNA상으로 쭉 왔다는 거죠.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드린 얘기는 내가 부끄러움을 탄다거나 혹은 뭐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거나 뭐 늘 창피하다거나 결과적으로 뭐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탓하거나 자기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계기가 돼서 반대 경향으로 오히려 더 크게 남들 앞에서 더 말을 잘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임을 꼭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단히 막 앞에 나서서 요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